차가운 병원 바닥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1,000원짜리 5장. 딸아이의 입원비는 50만 원. 지갑 속 구겨진 고지서에는 오늘까지 미납씨 단전이라는 빨간 글씨. 그리고 옆에서 39.5도 열로 신음하는 7살 딸.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2024년 12월 서울 구로구 어느 반지하 집에서 시작된 실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의 3년간의 기록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한 인간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낸 84개의 기적. 지금부터 27분간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입니다. 휴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도 무언가를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5시.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반지하 원룸. 6평.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비가 온 뒤로 계속이었죠. 주인 아저씨에게 말했지만 다음 달에 고치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양동이를 물방울 밑에 받쳐두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3일 전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시큼한 냄새. 버려야 합니다. 김치통, 바닥이 보입니다. 김치 국물만 조금. 계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도 깨져 있습니다. 윤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으윽. 작은 신음소리. 서연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는 침대 옆 매트리스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딸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겁습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가서 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 얼음은 없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난 지 일주일째니까요. 수건을 꽉 짜서 서연이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 잠꼬대를 합니다. 배고파. 엄마. 배고파. 윤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5시 30분. 윤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5개. 계산해 봤습니다. 6,500원. 어젯밤에는 7,000원이었습니다. 500원은 서연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준 것입니다. 지갑 안쪽에 구겨진 종이가 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미납 금액 87,340원. 최종 납부일 2024년 12월 18일. 미납씨 단전 예정. 오늘이 15일. 3일 남았습니다. 또 하나 수도요금 고지서. 미납 금액 34,200원. 최종 납부일 12월 20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출 이자 연체 알림. 12월 15일까지 미납씨 신용등급 하락 및. 더 읽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윤희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보조일. 샴푸하고 청소하고 손님 커피 타드리고. 월급은 18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서연이랑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윤희 씨, 손님 샴푸 부탁해요. 네, 원장님.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9월 15일.
모두 모여봐요. 원장님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어요. 밀린 임대료가 너무 많아요. 건물주가 내일부터 문을 잠그겠대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월급은요? 미안해요. 저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을게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3개월치 밀린 월급 540만 원.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면접을 24번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플 때 갑자기 못 나오시잖아요. 식당 홀서빙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파트 청소 떨어졌습니다. 경력자 우대라서요. 24번의 면접, 24번의 거절, 그리고 오늘 25번째 면접이 있습니다. 대형 청소업체 야간 청소부,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6일 근무, 월급 190만 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장 잔액은 3,200원, 이번 달 월세 45만 원은 이미 2주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매일 전화합니다.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다음 세입자 대기하고 있어요. 윤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서연이를 깨워야 합니다. 유치원에 가야 하니까요. 서연아, 일어나야지.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유치원 갈 시간이야. 엄마. 아파. 윤희는 다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유치원 쉬자. 응?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 배고파. 윤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1개. 유통기한 2024년 10월 15일. 2달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부입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습니다. 국물이 많으면 배가 부른 것 같으니까요. 서연아, 라면 먹자. 엄마는? 엄마는 아까 먹었어. 엄마는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젓가락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더 못 먹겠어. 왜? 맛없어? 아니, 그냥 배가 아파. 윤희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나중에 배고프면 그때 먹자.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9시가 되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1시. 강남역. 여기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입니다. 윤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엄마, 가지 마. 서연이가 윤희의 옷을 잡았습니다. 금방 올게. 약속해. 2시간만 있으면 돼. 윤희는 서연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 1컵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응.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윤희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 거리. 버스비 1,400원이 아까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어제도 면접을 보러 2시간을 걸었습니다. 구두 뒷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아팠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충전을 해야 합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5,000원만 충전해 주세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교통카드에 5,000원을 충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1,500원.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다음 역, 그 다음 역, 강남역까지는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17%, 충전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고장 났거든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괜찮아? 많이 아파? 엄마 곧 집에 갈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힘내. 7살 아이가 쓴 문자입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없지만 윤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 네 선생님. 오늘 서연이가 좀 아파서 유치원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사실은 서연이 원비가 2달 밀려 있어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어머님, 원장님께서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처리를 하셔야 한대요. 죄송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치원비 2달 치면 56만 원. 어디서 구하죠?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회사에 가는 사람, 학교에 가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5개 역 남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소리. 서연아, 무슨 일이야? 누구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야? 엄마,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너무 아파요. 엄마. 서연아, 누구 핸드폰 쓰는 거야? 윗집 아줌마. 아줌마가 울고 있길래 문 열어줬어요. 윗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윗집 사는 김 여사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복도에서 서연이가 쓰러져 있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 흘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어머니, 이 아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열이 엄청 높아요.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지하철이요.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면접이요? 지금 아이가 이러는데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비난의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역은 교대역. 여기서 내려서 반대편 지하철을 타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은 30분 뒤. 지금 돌아가면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자리를 놓치면 이번 달을 버틸 수 없습니다. 월세, 공과금, 유치원비, 서연이 병원비. 모든 게 돈입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다음 역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윤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윤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려야 하나? 아니면 가야 하나? 문이 닫히려 했습니다. 띠링띠링띠링.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윤희는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하철은 출발했습니다. 윤희는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면접은 포기했습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지금 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윤희는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윗집 김 여사가 옆에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윤희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괜찮아.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빨리 가보세요.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김 여사가 나갔습니다. 윤희는 서연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7살인데 거의 깃털같이 가벼웠습니다. 근처 병원까지 10분 거리. 윤희는 뛰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제 딸이 너무 아파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열이 너무 높아요. 오늘 새벽부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5분 후 의사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어제 저녁부터 열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혹시 최근에 먹은 게 있나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먹은 게,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죠? 어제, 라면. 그게 전부예요. 의사가 서연이를 진찰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는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윤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 1,500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윤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오시겠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성 장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체중이 또래보다 5kg 정도 부족하고 빈혈 수치도 매우 낮습니다. 혹시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탈수가 심해서 링거를 맞아야 하고 항생제 투여도 필요합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될까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일 입원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검사비, 입원비, 약값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만 원. 윤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선불로 내셔야 하는데요.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윤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1,500원.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입원비를 내실 수 없으시면 제발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아파요. 제발. 손님, 저희도 난처합니다. 병원 규정상 선불을 받아야 제가 돈을 구해올게요. 1시간만, 아니 2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어디서 구하실 건데요? 어디서 구하죠? 친구한테?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가족한테?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오히려 윤희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할 처지입니다. 대출? 신용등급이 이미 바닥입니다. 더 이상 빌릴 수 없습니다. 제발, 일단 치료부터 해주세요. 제가 돈을 꼭 구해올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도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 제발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을.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못나서, 하지만 제 딸은 잘못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멀리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비를 내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고급스러운 가방, 흰 블라우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여성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입원비 전액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인실로 배정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검사가 더 있으면 다 해주세요. 영양주사도 추가로 놓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여성이 윤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갚아야?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이 윤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받을 보답입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이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 깨끗한 침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엄마. 배 안 아파? 그래, 약 들어가고 있어. 금방 나을 거야. 서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서연이가 잠들었습니다. 윤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으니까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앉으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둘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성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선입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15년 전 저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죠. 처음에는 잘 됐어요. 5년 동안은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남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잠도 안 자고 회사를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사무실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사였어요. 32살이었어요. 윤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빚만 3억 원이 남았어요. 집도 압류당했고 차도 가져갔죠. 저는 돌진한 아기를 안고 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때 저는 당신처럼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기가 폐렴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었거든요. 미선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요? 네. 70대 할아버지셨어요.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저를 보신 거죠. 무릎 꿇고 우는 젊은 여자랑 아기를.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따님, 무슨 일이요? 저는 울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 잃은 것, 빚더미, 아기 병원비. 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요. 그날 할아버지는 병원비 200만 원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신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서 사무보조로 시작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죠. 미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책 읽으면서 무역 공부했어요. 영어도 독학했어요. 대단하세요. 3년 후 저는 회사의 영업팀장이 됐어요. 5년 후에는 이사가 됐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점점 성장하는 걸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내가 너한테 준 돈 갚으라고 하지 않았지? 기억하냐? 네, 기억합니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해다오. 나중에 내가 여유 생기면 나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내가 받을 보답이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더니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요. 제가 몇 번째예요? 당신은 15번째입니다. 윤희는 놀라서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15명을 도왔어요. 병원비, 생활비, 학비, 사업 자금.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제 과거가 생각나요. 15년 전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제 모습이요. 미선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엄마예요. 윤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회사 인사팀 번호입니다. 네. 일자리가 필요하시죠? 오늘 면접 포기하고 여기 오신 거 알아요. 어떻게?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선이 명함을 윤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제가 인사팀장한테 이야기해놨어요. 면접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바로 입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별다른 기술도 저도 고졸이에요. 기술은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미선이 윤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처럼 아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보조로 시작하시면 돼요. 월급은 220만 원. 주말은 쉬고 야근은 거의 없어요. 아이 있는 분들 배려해요. 윤희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당신이 성공한 후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미선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명함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미선 대표, MS 글로벌 트레이딩, 0212345678.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 시계 소리가 빨라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윤희는 서연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서연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가요? 응, 집 가자. 집으로 돌아와서 윤희는 미선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전화해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MS 글로벌 트레이딩입니다. 저 정미선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잠시 후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네, 완전히 나았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월요일에 봬요.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윤희는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10층 건물. MS 글로벌 트레이딩은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 씨죠?
인사팀장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을 구경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책상, 큰 모니터, 밝은 조명. 윤희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윤희 씨 자리예요. 옆에 계신 분이 김 대리님이고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윤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엑셀, 이메일 쓰는 법.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왜 공부해요? 엄마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엄마 이미 잘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해. 6개월 후, 윤희는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1년 후 승진했습니다. 사무보조에서 주임으로. 2년 후 또 승진했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20만 원에서 280만 원, 그리고 350만 원. 하지만 윤희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작은 방 하나 더 있는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거야. 미선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2년 6개월 후 윤희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 엄마 학교 다녀요? 응, 엄마도 이제 대학생이야. 우와, 엄마 대단해.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학교, 밤에는 공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3년 후 2024년 12월 윤희는 회계팀 대리가 됐습니다. 연봉 4,200만 원.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500만 원. 3년 전 1,500원밖에 없던 그 통장에 윤희는 가끔 미선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제가 언제쯤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대신 약속 기억하죠?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기로. 네,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보답이에요. 2024년 12월 17일 저녁 7시 윤희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샌드위치를 사려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얇은 패딩, 낡은 운동화. 여성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그리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3,500원입니다. 여성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꺼내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지갑이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1,000원짜리 5장, 500원짜리 동전 몇 개,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 윤희가 그것을 주워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종이에 쓰인 글씨를 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미납 금액 92,450원. 최종 납부일 12월 20일. 미납 시 단전 예정.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성이 급하게 돈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손에서 동전이 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동전을 줍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성의 눈가에 다크서클, 푹 꺼진 볼, 갈라진 입술. 이 사람도
나처럼.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분 계산. 제가 같이 할게요. 네. 알바생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는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필요한 거 더 담으세요. 밥이랑 반찬도요. 아, 그리고 아이 간식 있으면 그것도요. 저는 괜찮아요.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괜찮아요. 천천히 담으세요. 시간 많아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 김치, 계란, 우유, 과일, 아이 과자. 장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총 10만 3천 원입니다. 윤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봉투를 여성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을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여성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요. 윤희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받을 보답입니다. 여성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윤희가 여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엄마인걸? 알아요. 당신 눈빛을 보면요.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거든요. 그리고 저도 3년 전에 당신과 똑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기로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은 무거운 봉투를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윤희는 서연이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응, 엄마 왔어. 샌드위치 사왔어. 우와,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그래. 네. 엄마 표정이 환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우와, 엄마 대단해요.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요? 받기만 하는 사람과 받은 걸 돌려주는 사람.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잖아. 기억나? 응. 병원에서 예쁜 이모가 도와줬잖아요. 맞아. 그래서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나도 알겠어요. 나중에 크면 나도 도와줄래요. 그래, 우리 딸 착하다. 윤희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대표님.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날 밤 윤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오늘 편의점에서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10만 원어치 장을 봐드렸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3년 전 받은 은혜, 이렇게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윤희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네요. 제가 당신을 도운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기회 절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요. 3개월 후 2025년 3월 윤희는 회사에서 또 한 번 승진했습니다. 회계팀 과장, 연봉 4,800만 원. 그리고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요?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어. 왜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려고.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그치? 엄마 멋있지? 윤희는 서연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특별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나눔 통장.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네.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손자들 학비를. 윤희는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손자들 학비에 보태세요.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어떻게.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경비 아저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네 빵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빵집 문 닫으신다면서요? 네. 임대료를 못 내서. 다음 달이면. 윤희는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한 달만 더 버티세요. 제가 제 동료들한테 이 빵집 홍보할게요. SNS에도 올리고요. 아니, 손님. 이게 무슨. 괜찮아요. 저도 받은 적 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한 달 후 그 빵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병원에서 만난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합병증으로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부족했습니다. 윤희는 병원비 80만 원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받을 보답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년 동안 윤희는 12명을 도왔습니다. 총 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윤희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느꼈으니까요. 아, 내가 진짜로 살아있구나.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날 미선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 씨,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대표님.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윤희 씨가 사람들 돕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 네. 그냥 제가 받은 만큼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선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작은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이요? 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병원비, 학비, 생활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와, 대단하세요. 그래서 윤희 씨한테 제안하고 싶어요. 이 재단의 이사로 와주시겠어요? 네. 저요? 네. 윤희 씨는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 어려움을. 그리고 극복했고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당신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병원 바닥에 무릎 꿇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이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꼭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장 84개의 기적 4800 5300 2026년 12월 정미성과 윤희는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재단은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첫 해 재단은 30명을 도왔습니다. 병원비, 학비, 생활비, 사업자금. 두 번째 해 54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 7명이 재단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윤희 씨, 제 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저씨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50만 원. 이거로 다른 분 도와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두 번째는 빵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윤희 씨 덕분에 빵집이 대박 났어요.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30만 원씩 재단에 기부하려고요. 세 번째는 출산 후 힘들었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윤희 씨, 저희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 윤희 씨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매달 20만 원씩 기부하고 싶어요. 윤희는 감동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2027년 현재 희망의 다리 재단은 총 84명을 도왔습니다. 그중 23명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특별한 벽이 있습니다. 희망의 나무라고 불리는 벽. 거기에는 84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23개의 별표. 도움을 받고 다시 도움을 준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윤희는 가끔 그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병원 바닥에 무릎 꿇었던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건강하고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윤희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2027년 12월 17일. 정확히 6년 전 윤희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 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희망의 다리 창립 기념식. 도움을 받았던 84명, 그리고 다시 도움을 주고 있는 23명.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6년 전 오늘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에는 1,000원짜리 5장, 딸의 입원비는 50만 원.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윤희가 객석의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돈만 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윤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그때 한 여성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윤희가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3년 전 편의점에서 네, 맞아요. 그 여성이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렸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있던 저예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도 새 직장 구했고요. 다 윤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하신 거예요. 여성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 돕고 있어요. 매주 제 카페에서 노숙자분들한테 무료 커피랑 빵 나눠드려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윤희 씨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윤희와 미선만 남았습니다. 둘은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대표님, 응? 6년 전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윤희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대표님이 주신 거예요. 희망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 씨. 네. 사실 제가 감사해요. 네. 당신이 약속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재단까지 만들어서요. 미선이 윤희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제 자랑이에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됐구나.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윤희 씨는 현재 희망의 다리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미선 대표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며 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총 84명을 도왔습니다. 그중 23명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명이 도운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편의점에서 누군가의 계산 대신해주기.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그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도 곧 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